안녕하세요, 큐원 사운드랩입니다. 오늘은 쉽게 생각했다가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오디오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케이블도 신경 쓰기 꽤나 많습니다. 케이블이 잘못되면 잡음 문제에도 시달릴 수 있고 또 소리가 이상하게 날 수도 있죠. 오늘은 케이블을 살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장비 간의 신호를 주고받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장비 사이에 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잠깐 물리시간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생긴 가장 기본적인 회로에서 배터리의 1.5V 전원 신호가 전구로 이동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향 장비도 똑같습니다. 신호를 보내주는 장비를 배터리 쪽, 신호를 받는 장비를 전구 쪽에 그리면 장비끼리 연결돼서 마이크에서 믹서로 신호가 보내지는 거죠. 이때 이 도선 두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입니다. 근데 우리 음향 장비 연결할 때 케이블 하나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처럼 회로가 되려면 도선은 두 개여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케이블 안엔 도선이 여러 개 들어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 줄 연결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림과 같은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는 한쪽 도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신호가 넘어가는 쪽을 플러스, 넘어가지 않는 쪽을 그라운드, 접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도선을 사용하는 게 언밸런스 방식인데 도선 3개를 사용하는 밸런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밸런스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넘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간에 존재하는 전파 때문에 잡음이 유입되게 되는데요.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이 전파 잡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파에 의한 잡음이 방해가 되니까 이 잡음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밸런스 방식입니다. 밸런스 방식은 도선 하나를 더 사용하는데요. 언밸런스의 플러스, 그라운드 말고도 마이너스 도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원래 신호를 역상시킨 신호를 하나 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밸런스 방식에서는 정상파와 역상파를 동시에 보내게 되는데요. 케이블을 통해 신호가 가는 동안 전파 잡음은 결국 유입되죠. 이 전파는 각 도선에 똑같이 유입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호를 받는 쪽에서 플러스로 들어오는 신호는 그대로 받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신호는 다시 역상시켜서 둘을 합쳐줍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신호는 2배가 되면서 전파에 의한 잡음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면 도선을 3개 써서 전파 잡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방식을 위한 언밸런스 케이블은 잘라보면 그라운드와 신호선 1개로 되어 있고요. 밸런스 방식을 위한 밸런스 케이블은 그라운드 1개와 신호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보면 이 연결하는 부분에 핀이 3개잖아요. 이게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개인 거죠. 그럼 케이블에서 밸런스 케이블이 무조건 더 좋은 거냐? 또 그런 건 아닌데 우선 내가 밸런스 케이블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밸런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파 잡음을 없애주는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려면 케이블도 밸런스 케이블이어야 하지만 신호를 보내는 장비와 받는 장비도 둘 다 밸런스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언밸런스 장비라면 그건 언밸런스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럼 셋 다 밸런스 장비로 잘 갖추면 무조건 밸런스가 더 좋냐? 대부분의 상황에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밸런스 케이블로 하다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하이파이 오디오 오디오 매니아이신 분들은 원음을 좀 더 제대로 듣기 위해서 언밸런스 방식을 사용하시고 잡음 차폐를 잘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위상 문제보다 잡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밸런스 케이블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음 차폐가 뭐지? 밸런스 방식으로 전파 잡음 없애는 방법 말고도 전파 잡음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잡음 차폐 쉴드입니다. 전파가 도체판을 투과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케이블의 도체를 감싸는 걸 바로 쉴딩이라고 하는데요. 케이블 속 도선 중에 그라운드 도선을 잘 펴서 감아서 쉴딩을 하기도 하고요. 케이블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기도 하고 또 케이블 고무 피복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차폐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케이블 사보려고 하신 분들 중에는 편조형 실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라운드 도선을 감을 때 어떻게 감냐 이야기인데요. 나선형과 편조가 있는데 나선형 실드는 그라운드 선들을 다 나선형으로 말아서 케이블을 만든 거고요. 이건 케이블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비교적 가격이 쌉니다. 편조형은 그라운드 도선을 그물처럼 잘 엮어 놓은 건데요. 편조형이 나선형에 비해 틈이 더 적기 때문에 차폐율이 훨씬 더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또 케이블 작업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알루미늄 포일 실드는 차폐율이 가장 높지만 많이 구부리고 움직이면 포일이 손상될 수 있어서 이거는 설비에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이번엔 케이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케이블 종류는 언밸런스 밸런스 외에도 케이블 커넥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원래는 케이블이라고 하면 요 줄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 꼬다리는 커넥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편하게 합친 걸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커넥터는 케이블끼리 연결할 때 커넥터가 따로 없으면 매번 선을 꼬거나 납땜해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번 연결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커넥터입니다.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커넥터는 XLR, TS-TRS, RCA, 스피콘 등이 있는데요. XLR은 캐논 커넥터라고도 하는데 마이크에서 거의 이걸 쓰죠. 암수 구분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 걸리는 게 있어서 버튼을 눌러 뽑는 방식이라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향에서 사용하는 건 핀 3개짜리인 게 대부분이고요. 또 조명용으로 핀 4개, 5개짜리도 있습니다. 핀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서 위치와 용도가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플러스, 3번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TS-TRS, 흔히 보는 이어폰 커넥터가 3.5mm TRS 커넥터입니다. TS는 팁 슬리브의 앞글자를, TRS는 팁 링 슬리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이 이름 자체가 커넥터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건데 TS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제대로 말하면 두 칸으로 나눠진 커넥터고요. TRS는 선이 2개라서 3칸, 팁, 링, 슬리브로 나눠져 있는 커넥터인 겁니다.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한 도선씩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TS는 팁에 플러스, 슬리브에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언밸런스 방식으로밖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TRS는 팁에 플러스, 링에 마이너스, 슬리브에 그라운드로 밸런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폰은 TRS니까 밸런스냐? 커넥터가 TRS라고 해서 무조건 밸런스인 건 아니고요. TRS는 언밸런스 두 채널로 만들어서 스테레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에는 레프트에 플러스 신호, 링에는 라이트에 플러스 신호, 그리고 슬리브에는 2개의 그라운드를 다 연결해서 두 회로를 만드는 거죠. 이어폰이나 Y잭, 인서트 케이블의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데요. 이때는 TRS이지만 밸런스 방식이 아니라 언밸런스 두 채널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 마이크 달린 이어폰 보면 줄이 3개잖아요. 그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각 칸에 레프트, 라이트, 마이크, 그리고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TRRS라고 굳이 부를 수는 있겠죠? 악기나 프로 오디오 장비에서 자주 쓰는 건 6.35mm 4분의 1인치 TS-TRS인데요. 흔히 5호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5.5mm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4분의 1인치 TS 커넥터 모델 번호가 55번이었는데 이게 5.5mm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이즈는 6.35mm가 맞아요. 다음은 RCA, 가운데 핀이 플러스, 바깥쪽 원이 그라운드로 언밸런스로 활용되는 커넥터인데요. TV나 비디오 장치에서 많이 보는 커넥터죠. 이건 사실 프로용 오디오는 아니고 가정용 하이파이 오디오에 많이 쓰는 커넥터입니다. 다음은 스피콘. 스피커는 파워앰프랑 패시브 스피커랑 연결할 때 많이 쓰는 커넥터인데요. 요 안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끼고 45도 돌리면 틱 결속되고 고정 레버를 당겨야 반대로 돌려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습니다. 또 납땜이 필요 없이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커넥터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는 매우 큰 신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전파 잡음의 영향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밸런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2핀 구조인데 바이앰프나 트라이앰프 방식 또는 여러 채널 연결을 위해서 4핀, 6핀, 8핀 스피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 케이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케이블 고르는 방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케이블을 고를 때는 연결하려는 장비들이 각각 어떤 커넥터가 달려있는지 또 밸런스 방식인지 언밸런스 방식인지를 보고 케이블과 커넥터를 고르시면 되고요. 또 많이 움직일 케이블이라면 나선형이나 편조 실드를 고정해놓고 오래 쓸 거라면 포일 실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금도금 커넥터가 있는데 이건 부식 방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놓고 쓰실 거면 금도금 커넥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피복의 연성, 많이 움직일 케이블이라면 좀 부드러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중요한 건 케이블 길이인데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호 손실률도 높아지고 전파 잡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비 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좀 최소한의 길이를 사용하시되 너무 짧게 해서 팽팽하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약간의 여유를 주시고요. 또 케이블이 대롱대롱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의 높이도 같이 고려하셔서 케이블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스테레오 연결할 때 LR 케이블의 길이가 같아야 소리가 비슷하고 시간 차이를 줄여서 위상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스테레오 연결할 때는 꼭 같은 길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블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길이에 따른 손실률이 낮아지지만 또 그만큼 비싸지니까 적절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케이블과 커넥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케이블이랑 커넥터는 음향 장비 중에 상당히 품질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면 커넥터가 싼 거는 내구도가 좀 약해서 납땜할 때 쉽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결하고 움직임이 많을 때 쉽게 고장나서 잡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좀 사놓고 아쉬운 경우가 생기니까 케이블은 소리 품질에 좀 생각보다 영향이 있는데 싼 거는 좀 원음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은 브랜드 중에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진짜 막 쓸 거고 품질이 별로 상관없다 하는 케이블이 아니라면 케이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기타 케이블의 경우에는 좀 이펙터 사용하듯이 케이블이랑 커넥터의 저음 강도라던가 특정 음역대를 풍부하게 내주는 커넥터 케이블이 있어서 악기 케이블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케이블을 고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Q1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